비슬산과 팔공산이 남북으로 마주하면서 그 사이에 터가 형성된 곳이 대구입니다. 대구는 유달리 언덕이 많고 물이 많은 곳입니다. 물이 없고서야 터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도시가 형성되려면 특히 현대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더욱이 상업 공간 입지에 물의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의 흐름이 일정하고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상업 공간을 입지시키기에 용이함을 보여줍니다. 수관재물. 물이 재물을 관장한다고 했으니 물의 흐름이 수려하고 물이 빠져나가는 것이 수려하면 터로서 특히 뛰어난 상업 공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는 예부터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행정명이 만들어졌습니다. 성내, 동성, 성서, 북성, 남산의 행정동이 감영 주변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 행정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로, 남성로, 서성로, 북성로가 감영 사면의 도로명이 되었습니다. 경상감영의 터는 평양지에 입지를 했기 때문에 입지 좌양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경상감영을 중심으로 토성을 쌓아서 성을 만들어 구획을 정했습니다. 성문 밖에는 당연히 상업 공간이 형성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에는 성 남쪽으로 연매시장과 양령시장이 있었고 성 북쪽으로는 또 다른 시장이 있었는데 성 북쪽에 있는 시장은 일본인들이 차지하고 조선인들의 상권은 일본인들에 의해 서문 쪽의 달성공원 인근으로 밀려났습니다. 이곳은 해마다 장마철에 물난리가 나서 사람 살기에는 매우 부적합했지만 물이 모이는 곳이니 자연상업지역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오늘날까지 상업지역으로서 그 터가 생긴 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서문시장입니다. 경상감영 남문 밖에는 조선시대부터 양령시장이 크게 성행했습니다. 근대에 이르러서는 동성로, 향촌동 일대가 상업지역으로서 유명하였는데 지금도 진골목에는 근대부터 유명했던 미도다방을 비롯한 상업공간이 있습니다. 진골목은 골목이 길어서 진골목이었는지 골목이 길어서 경상도 방언으로 진골목이라고 했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 진골목을 따라서 대구의 근현대 상권이 형성되었습니다. 남쪽으로 형성된 연매시장은 지금은 대형마트로 인해 재래시장이 사장되어 있으나 그 터가 가지고 있는 속성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시 그 본성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연매시장 남쪽으로는 대구천이 흐르는데 대구천은 복개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도로변에는 동아백화점,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빌딩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대구에서 상업공간으로서는 중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 빌딩, 동아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위치한 이곳으로부터 북쪽으로 연매시장, 양령시장 등이 있습니다. 좀 더 북쪽으로 가면 경상감영이 있습니다. 대구천과 경상감영 사이가 예부터 상업공간으로서 번영하였습니다. 경상감영이 상주에서 옮겨오기 전에 명나라에서 귀화한 두사충이 자리를 잡고 이 일대에 뽕나무를 심어서 뽕나무 골목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를 기념하고자 조형물을 세워서 대구 시내 관광 투어 코스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은 계산성당 출구 쪽 담장에 뽕나무 골목임을 기념하고자 뽕나무 8그루를 심어서 키우고 있습니다. 달성공원이나 경상감영 주변은 달성서시 집성촌이었습니다. 특히 대구천 북쪽 진골목은 근대 이후에 대구 유명 인사들이 모여 살았을 뿐만 아니라 개화기 문화가 태동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 진골목에는 대구 출신 유명 부자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서병국은 1900년대 초반 진골목 최고의 부자였을 뿐 아니라 경상도 최고 부자였습니다. 양령시장에는 약재상, 한약방이 많아서 한약 냄새가 진동했기 때문에 이 골목을 지나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곳에서 서병국은 전국에서 몰려드는 약재상들을 상대로 객주 사업을 벌여서 엄청난 부를 일궜습니다. 부를 이룬 서병국은 3,300제곱미터가 넘는 대지에 대저택을 지어서 살았습니다. 지금의 화교협회 중구 종로 34가 그가 사무실로 이용하던 건물이었으며 화교소학교 터도 그의 소유였습니다. 국채보상운동으로 잘 알려진 서상돈도
달성서 씨 문중이며 이 지역에 살았던 부자였습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대구에서 지물 행상과 포목상 등을 하며 많은 재산을 모았습니다. 삼만석군 겁으로 성장한 그는 후세를 위한 민족교육 사업 등에 매진했고 대구의 광문사의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1907년에는 대한제국 정부가 일제에 진 1,300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전개할 것을 제의하고 국채보상취지서를 작성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국채보상운동은 전국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운동은 비록 일제의 방해로 뜻한 바를 이룰 수 없었으나 일제의 경제 침탈과 국권 침탈에 관하여 한국인들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뽕나무 골목 인근에는 서상돈이 살던 고택이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지어진 개량 한옥집인데 불을 이룬 거부답지 않게 고택은 단촐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서상돈 고택 옆에는 민족시인 이상화 고택이 있습니다. 이상화의 시 빼앗긴 틀에도 봄은 오는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1939년부터 1943년 숨지기까지 이 고택에서 살았습니다. 소설가 김원일의 자전적 소설인 마당 깊은 집의 배경이 된 곳은 대구시 종로의 장관동입니다. 6.25 오사변이 터지면서 헤어졌다가 가족이 살고 있는 대구로 와서 가족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소설인데 이 소설에서 마당 깊은 집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사람은 어떻게 부를 이루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부를 이루는 양택은 마당 깊은 집, 즉 손바닥 안과 같이 오목한 집이어야 합니다. 양택이 장신 같으면 금을 말로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그 집이 이곳 장관동에 있던 마당 깊은 집입니다. 이후에도 코오롱 창업자 이원만과 아들 이동찬, 대구 경북 일대의 소주로 유명한 금복주의 창업자 김홍식, 평화클러치 창업자 김상용과 같은 부자들도 이 일대에 모여 살았습니다. 진골목에는 근대사가 남아있는 곳이기도 한데 그 중에서도 건축한 지 100년이 넘는 건물이 있습니다. 벽돌조 2층 양옥인 정소아과 의원입니다. 1937년 화교 건축가인 모문금이 설계하여 건축한 주택으로서 서병직이란 사람이 살았었습니다. 경상감영. 조선은 건국 이후 국가 지배체제 강화 및 탄력적인 운영을 위하여 고려의 5도 양계제를 8도 체제로 바꾸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각 도를 관리하기 위해 관찰사, 즉 감사를 파견하였다. 감사는 가명이 설치되는 관할 지역의 행정 및 사법권과 나아가 병마절도사 혹은 수군절도사도 겸직하였으므로 군사지휘권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감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가명이 설치된 지역은 그 도의 행정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경상가명은 최초에는 경주부에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1407년 태종 7년에 경상도의 경우 다른 도에 비하여 면적이 넓고 인구수가 많다는 이유로 인하여 이를 양도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을 우도로 동쪽을 좌도로 구분하였으며 우도의 가명은 상주목에 좌도의 가명은 기존의 경주부에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이 조세 수취에 혼란을 야기하게 되자 1408년 태종 8년에 다시 경상도를 통합하여 가명을 상주목에 두었습니다. 경상가명이 대구도호부 달성에 처음으로 세워지게 된 시기는 1596년 선조 29년이었습니다. 임진왜란의 발발 이후 조선 조정은 대구도호부를 군사적 요충지로서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대구도호부의 가명이 설치되었지만 이듬해인 1597년 선조 30년 정유재란으로 인하여 가명이 화재로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동도호부로 가명이 이전되었지만 접근성과 교통의 문제로 인하여 1601년 선조 34년에 다시 대구도호부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경상가명의 이동으로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일대가 포함된 대구도호부는 경상도의 중심지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명을 중심으로 한 도로망의 확충 및 개선, 유동 인구 증가 및 인구 증대에 따른 상업의 발전,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병영 기능 강화 등 다양한 변화와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경상가명의 형세와 배수조만. 경상가명의 위치와 지형지세를 먼저 살피는 것이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동아백화점,
현대백화점, 삼성생명 빌딩의 기흉을 판단하기에 용이합니다. 대구 지형은 좀 특이합니다. 대구의 지역의 지세는 남쪽에 비슬산이 높이 섰고 주요 산맥들이 북쪽이나 서북쪽으로 향하고 있어서 물도 따라서 흐르고 있습니다. 산맥들을 따라서 흘러가는 물들은 경상 감영의 서북쪽에 모여서 금호강으로 빠져나가거나 신천을 통해서 감영 북쪽에서 금호강으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대구에 있는 대부분의 상업 공간은 이러한 지형 지세를 따라서 물이 흘러가다가 멈추는 곳이나 용맥이 행용을 하다가 멈추고 생기를 갈무리하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파랑색으로 표시된 것은 대구 시내를 화살표 방향으로 흘러가는 물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서처럼 동남방에서 흘러오는 물줄기 중에 한 줄기는 북쪽으로 흘러가는 신천으로서 칠성시장 옆을 지나 옛 경북도청 앞과 침산 좌측을 지나서 금호강으로 흘러들어 합류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 줄기는 용두방천, 지금의 레미안 아파트 뒤에서 신천에 물이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미팔군 후문 앞에서 영선지에서 흘러나오는 물과 합하여 대구 중심을 서북으로 가로질러 흘러가는 대구천이 됩니다. 계산 오거리에서 여러 갈래의 물들이 모여지게 됩니다. 이곳에 모여든 물은 달성공원 앞을 지나 경상 감영 서북쪽에서 금호강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남쪽과 동남쪽에서 흘러드는 물들이 지형이 낮은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형세입니다. 남산이 언덕처럼 나지막하게 아미사로 솟아 있어서 앞이 높고 대구천이 경상 감영 앞 좌측에서 흘러들어와 감영 우측으로 흘러 서쪽을 지나서 서북쪽으로 흘러가는 형세가 조만이 됩니다. 경상 감영 뒤쪽을 횡거하는 물줄기는 칠성시장 뒤편에서 신천의 물이 침산 앞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이 물줄기가 침산 앞을 지나고 지금의 팔달시장을 지나 금호강으로 흘러갑니다. 이러한 지세가 배수조만이 되는 것입니다. 침수, 횡거수. 대구 지역의 유수도를 보게 되면 현 칠성시장에서 신천의 물이 대구 시내로 흘러들어 경상 감영 뒤편으로 흘러가다가 팔달시장을 지나 감영 서북쪽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배산 임수가 되는 곳에 마을이나 도읍이 형성되고 이 맥을 따라서 집을 지어 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전통 풍수지리 논리이지만 경상 감영의 입지를 보면 앞에 남산이 높고 경상 감영 뒤로 흐르는 하천이 낮아서 산을 베고 앉은 것이 아니라 물을 베고 앉았습니다. 앞이 높음으로 조만이 되고 뒤가 허함으로 좌공 혹은 배수가 됩니다. 신천의 물이 좌측 동쪽을 지나 감영 뒤를 지나가서 신술건 해방으로 빠져나가는데 감영 뒤를 가로 지남으로 인해 횡거수가 되어 있습니다. 특수. 경상 감영을 중심으로 화국을 이루고 있으므로 손사방에서 흘러드는 대구천은 정록방의 녹수가 되고 남산골을 타고 내리는 물은 왕방수가 되고 계산 오거리로 흘러드는 물은 곤신쇠방이 되기 때문에 화국의 역마방으로서 귀하다고 하겠습니다. 손병정방에 수려한 봉이 있고 물이 혈압으로 들어오는 것은 극귀하고 왕방수가 흘러들면 불을 겸전한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경일중학교 자리에 작은 봉우리가 있는데 해방이 되어 삼길방이 되고 태방에 달성공원이 수려하게 솟아 있어서 육수방이 되고 병정방에 남산이 아미사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수려한 육수방이 되므로 길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의 경상 감영에 관한 내용은 민족문화논총 제71집에 실린 천경욱 박사의 논문 좌공조만 풍수논리 이해와 공간입지에 관한 연구 좌공조만 논리와 베르누이 정리의 연관성을 중심으로를 참조하였습니다. 심령. 반월당을 흐르는 대구천을 사이에 두고 대구천 건너 남쪽에는 아미사가 있는데 남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업 건물이 들어서고 불교용품점을 팔거나 헌책을 파는 책방이 많이 있습니다. 남산을 넘어가는 도로를 내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낮아졌으나 그 형태는 오롯이 남아 있습니다. 남산 밑으로 대구천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미사로 봅니다. 대구 시내의 지리를 보면 내륙맥이 어디서 왔는지 현재로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중구청, 대구시청, 경상감영, 연매시장, 현대백화점, 동아백화점이 있는 터는 대구천과 신천으로 둘러싸인 섬과 같은 곳입니다. 개수즉지, 물로 경계를 지어 나누게 되면 용맥의 기세의 흐름도 멈추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물이 지나가면
용맥은 물밑으로도 이어졌을 수는 있으나 용맥과 함께 흐르고 있는 기세는 끊어지게 되어 경계를 짓게 됩니다. 대구의 중심 지역이 이와 같습니다. 비슬산에서 용맥이 이어져 왔으나 대구천과 신천으로 인해서 대구 중심 지역으로 용맥의 기세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곳에는 물의 흐름에 따라서 생기의 취산을 살펴야 합니다. 특히 방향을 잘 잡아야 하고 물의 흐름과 물의 멈춤을 잘 살펴야 기람을 쫓고 흉함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심수. 대구 지역은 산이 멀리 섰고 그 사이에 강과 천이 흐르고 있어서 풍수지리적 측면에서 물의 흐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비슬산에서 대구 시내로 이어진 용맥이지만 대구천이 가로지르고 있기 때문에 대구의 중심 지역은 섬과 같이 물줄기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팔공지맥이 대구 북쪽에 펼쳐져 있으나 금호강이 흐르고 있어서 팔공지맥이 대구시로 이어진 내륙맥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슬산에서 올라온 청룡지맥도 와룡산으로 돌아가는 용맥이어서 대구 시내 중심 지역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중심 지역은 평지와 물줄기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 흐름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대구 중심 지역에서 생기의 취산을 살피기 위해서는 먼저 물의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물이 빠져나가는 방위를 살펴서 국을 분별하여야 합니다. 생황방에서 흘러오는 물을 거두어야 하고 묘절태방으로 귀고소수하여야 합니다. 대부분의 주택이나 건물은 남양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남양을 하고 있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건물은 대구천의 흐름에 의지하여 입지를 해야 합니다. 경상 감영 남쪽으로 연매시장이 있고 시장 남쪽으로 상업 건물들이 입지하여 있는데 남양을 하게 되면 손사방에서 흘러오는 대구천이 왕방에서 음양교구를 하고 신술건 해방으로 귀고소수하게 됩니다. 좌선수이기 때문에 녹방수를 거두고 왕방수를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형세가 매우 길하게 됩니다. 평양지에서는 산을 베고 자리를 잡는 것이 아니라 물을 베고 자리를 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물을 의지하여 향을 정해야 합니다. 좌향. 건해방에 위치한 달성공원, 경유방의 청라언덕, 병호방의 아미사인 남산, 남산 너머로 앞산이 조산으로 펼쳐져 있어서 더할 나위 없는 조안산이 되어 길합니다. 대구천을 따라서 상업 공간이 입지를 하려면 반드시 정남향을 하되 을 하고 대문도 을 내어야 합니다. 아니면 정서향을 하되 경향을 하고 대문은 경문을 내어야 합니다. 이 외의 방향으로 문을 내는 것은 상당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달구벌대로를 따라서 좌우의 상업 공간이 질비하게 입지를 했습니다. 이 대로가 바로 대구천이 흐르는 곳인데 지금은 완전히 복개를 해서 도로가 되었습니다. 삼성생명 빌딩이나 동아백화점은 방향을 절묘하게 잡았습니다. 현대백화점도 방향을 대체로 잘 잡았다고 봅니다. 대구천은 SK 브로드밴드를 우측으로 감아 돌아 흘러서 달성공원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미소시티와 브로드밴드도 현대백화점과 동아백화점과 마찬가지로 상업공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지만 좌향을 잘 잡을 필요가 있는 곳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란 곡절을 많이 겪을 수 있습니다. 미소시티는 주상복합 건물로서 근래 몇 년 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이곳은 물이 늘 범람하는 지역이라서 주거지로서는 합당치 않고 상업공간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입니다. 조선시대의 잡과에 속했던 풍수는 외형적으로는 명리, 의술 등과 함께 선비들에게는 폄훼당하며 멸시를 받았습니다. 지금의 경상감영터가 남양을 하고 있어서 대구천의 흐름과 신천, 금호강의 흐름과 어우러져 매우 좋은 터였으나 일제강점기 때에는 일제가 차지하고 대구부청은 지금의 동인동에 새로 지어졌습니다. 1955년에는 같은 자리에 대구시청사를 중건하였습니다. 조선시대의 멸시를 받던 풍수였지만 일제는 풍수지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대구의 중요한 터들을 차지하였습니다. 경상감영터와 달성공원터 그리고 현 범어성당터가 바로 그것입니다. 또한 좋은 터라고는 할 수 없으나 대구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터라고 볼 수 있는 곳은 일제가 병용으로 사용하다가 해방되면서 미군정에게 넘겨준 현재의 캠프워커 자리입니다. 달성공원과 범어성당에는
일제가 신사를 설치했고 경상감영의 선화당에는 강점기 초기부터 경상도청을 설치하였습니다. 그 후에 대구부청이 독립하여 동인동에 건립되면서 대구의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중심터는 모두 일본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이 1966년에 현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산격동 경북도청의 터를 차지하였는데 이 터가 매우 좋다는 것입니다. 해방되면서 가장 먼저 찾아서 회복하여야 할 것이 달성공원과 경상감영이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경상감영터는 중앙공원으로 달성공원은 동물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통탄할 일이기도 합니다. 1966년 이래로 약 70년간 사용하던 그 좋은 터를 지금은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보면 볼수록 안타깝고 아쉬운 마음은 끊임없이 듭니다. 대구시 중구 동인동에 위치한 대구시청이 이제 달서구 두류동으로 이전을 한다고 한창 건축 중인데 2026년에 완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뜩이나 대구가 위축되고 중앙 정치 세력들에 의해 변방 취급을 받고 있어서 안타까운데 청사를 옮기려고 하는 두류동은 그야말로 대구시에서도 변두리 지역으로서 주인 노릇을 할 만한 자리가 못 됩니다. 행정관청의 입지 장소로서는 적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곳으로 이전해서는 절대 안 되지만 풍수가 아직도 미신으로 외면받고 있는 지금 시대에 한 이름 없는 풍수지리가가 염려한다고 해서 계획이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안타까움은 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이든 어느 사람이든 갈수록 점점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터가 좋은 곳이지만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옮긴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이제 대한민국의 국운도 다 되어가는가 보다 싶어 가슴이 미어집니다. 청와대가 자리한 곳은 터가 아주 좋은 곳이지만 청와대를 설계하고 지은 사람의 무지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설계자의 풍수지리에 대한 무지 때문에 역대 대통령들이 당하는 흉사들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 터가 안 좋아서 광화문의 종로청사로 나와서 정치를 하겠다고 했다가 야당이었던 새누리당이 미신을 믿는다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결국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종로청사로 나와도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으나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의 흉사를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대구도 서울도 세종시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저러한 생각이 듭니다. 몇 사람의 생각으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은 아니라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겠으나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보고도 어쩔 수 없음이 그저 안타깝습니다. 잘 되는 것도 역사의 일부분이요, 잘못되는 것도 역사의 일부분이긴 할 것입니다. 흥하는 것도 역사요, 망하는 것도 역사가 될 것입니다. 1000년쯤 시간이 흐르고 나면 이런 것들이 별것도 아니겠지만 이 시대에 태어나서 잘못되어 가는 역사의 일부분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표현하기 힘든 마음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